그러다가 갑자기 애플의 M2 칩과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멀티스레드 기준으로, 멀티코어 기준으로 50%나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M2 Max가 아니라 M2입니다. 앞에서는 M2 Max의 싱글코어랑 비교해놓고 멀티스레드는 M2랑 비교를 하는 이런 야비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서밋을 열었고 굉장히 많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이 스냅드래곤 X칩, 그러니까 오라이온 CPU를 이용해서 애플의 M2 Max 성능까지도 훨씬 더 이겨버리고 전력도 훨씬 더 덜 소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 있게 수치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약간 그래프가 모호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분석해보면서 진짜 퀄컴의 앞으로 로드맵이 무엇인지, 그리고 퀄컴이 반 애플의 선봉장을 내겠다는 새로운 기술도 발표를 했거든요. 심리스라는 기술인데 요거까지 애플의 생태계에 어떻게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이온 CPU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애플의 A 시리즈를 설계하던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세운 스타트업 누비아를 퀄컴이 인수함으로써 거기 있는 아키텍처로 커스터마이징된 ARM 아키텍처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CPU가 오라이온 CPU입니다. 그 전까지는 크라이오 CPU를 이용했죠.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 오라이온 CPU에 대해서 실제로 4나노 공정에서 TSMC 4나노에서 만들어지겠죠. 누비아 아키텍처를 사용함으로써 12코어로 구성된 CPU라고 밝혀졌습니다. 최대 4.4GHz의 원코어나 투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또는 3.8GHz에서 동시에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이 12개의 코어가 4개의 클러스터로 배열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고 부르는 나중에 설명드릴 이 칩에 들어가고 돼 있는데 이 칩의 캐시가 42MB로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성능이죠. 더 뉴 CPU 리더 인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자신있게 말한 이유가 애플마저도 이겼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싱글 벤치마크를 공개를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퀄컴 오라이온이 싱글 기준으로 3227로 M2 Max의 2841보다도 훨씬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예 그냥 뭐 기펜 점수를 까버렸어요. 그러면서 M2 Max보다도 능가한다는 점. 물론 이거는 싱글 코어 기준입니다. 멀티가 아니라 싱글 코어 기준으로 했고 성능 기준으로 딱 맞춘다면은 30%의 적은 전력 소비로 현존하는 암코어 CPU 퍼포먼스 중에서 최고로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20년 이후에 M1이 출시된 이후로 ARM 아키텍처를 가져와서 설계를 하는 기업들 중에 처음으로 애플을 이긴 겁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 싱글코어 성능에서 애플이 이긴 게 처음이니까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제대로 커스터마이징된 코어를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4나노 공정에서 설계를 했으니까요. M2 Max 성능에서 봐야 될 게 일단 여기서도 12코어를 사용하고 있죠. 8개의 하이 퍼포먼스 코어와 4개의 이피션트 코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캐시 보면은 L2 캐시 32MB, 4MB 요 정도니까 좀 비슷하게 견주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글코어 기준으로 쭉 봤더니 최고 많이 나온 것도 2800대더라고요. 요것보다 더 훨씬 높은 3200 수준이니까 상당히 잘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실제 클락이 M2 Max가 3.7이잖아요. 이번에 퀄컴에서 오라이온 CPU를 4.3GHz까지 올렸으니까 클락을 한 20%더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에서 한 20% 올리면은 거의 뭐 한 32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클락의 차이에서 클락발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동등 수준의 CPU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가 누비아에 그 핵심적인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인텔 CPU하고도 비교하거든요. 인텔도 싱글부터 먼저 비교를 하는데 X86 CPU라고 봤을 때 3292보다 훨씬 더 높다. 3227이다. 원래 애플의 M2보다도 인텔이 성능은 더 높게 나왔죠. 근데 전성비가 좀 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동등 성능이면은 파워를 70%나 더 낮춰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X86 진영이나 ARM 진영, 리스크 진영이나 둘 다 우리가 더 앞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인텔이 좀 많이 위협이 되고 있죠. 인텔은 계속 뭔가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패이고 막 이런 뜻이 이러한 상황인데 사티아 나델라가 이번 스냅드래곤 서밋에서도 나왔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X86이 인텔한테 거의 가고 있으니까 인텔한테만 너무 의존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퀄컴 잘해봐 ARM으로 해가지고 윈도우즈 온 ARM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도 점점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출시한 칩이 바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고 불리는 칩입니다. M2 칩처럼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고 했는데요. 여기 4나노 공정으로 제작됐고 메모리 대역폭은 136GB/s라고 하니까 애플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네요. 요게 탑재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칩에 대한 퍼포먼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CPU 기준으로 동등 파워로 비교하면은 인텔의 i7-1360P나 i7-1355U 요러한 것들 12코어 10코어 수준의 해로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거의 68%나 낮은 파워를 갖춘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 다 이렇게 막 촬영하는 거 보시죠.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니까 데자뷰 아닙니까? 마치 애플이 처음으로 M1 칩을 냈을 때 그러한 수치를 내는 것과 비슷한 형식이죠. 물론 저게 지금 그래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애플도 그랬죠. 가로축만 어느 정도 파워 컨섬션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뭐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전략으로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런 부분들만
정도만 나타냈고, 심지어 i7 13800H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어마무시하게 전성비가 좋다. 당연히 암코어로 설계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애플의 M2 칩과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멀티스레드 기준으로, 멀티코어 기준으로 50%나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M2 Max가 아니라 M2입니다. 앞에서는 M2 Max의 싱글코어랑 비교해놓고 멀티스레드는 M2랑 비교를 하는 이런 야비한 아무 때나 갖다 붙여서 자기 주장하고 있는데, M2보다 훨씬 더 코어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더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기획 배치 점수를 보았습니다. 보이시는 게 여러분 여기 M2 같은 경우에 8코어 CPU죠. 8코어 CPU일 때 9742점이에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요것보다 50% 높다니까 14800점 정도 되겠죠. 근데 실제로 M2 Max의 경우에 12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4800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M2 Max와 거의 유사한 멀티스레드 성능을 가진 거예요. 싱글코어 기준으로는 더 빠르지만 클락을 많이 올렸겠죠. 아까 4.2기가 4.3기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올렸는데 멀티스레드 기준으로는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인데, 아마 퀄컴이 이번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애플이든 인텔이든 AMD든 모든 걸 우리가 다 이긴다, 전성비든 성능이든 모든 걸 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특이하게 비교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애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플이 곧 3나노 프로세서를 낼 거죠. M3 칩을 낼 건데 요게 이제 곧 10월 30일 월요일 할로윈에 딱 맞춰가지고 스트리밍 발표를 한다고 했을 거거든요. 여기에 아마 M3 칩이 탑재된 맥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게 또 나오면은 또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스냅드래곤 서밋 때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때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탑재되는 칩은 내년에 탑재가 될 거니까 아무래도 애플이 다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있겠죠. 근데 물론 이게 공정이 더 앞섰잖아요. 퀄컴도 공정을 땡겨서 하면은 이제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바로 퀄컴은 구글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요러한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이미 호환이 안 되잖아요. 반면에 애플은 모든 생태계가 다 호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걸로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스냅드래곤 심리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방금 전 모양이 없다라는 거죠. 심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스냅드래곤 하에 서로 다른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든 윈도우든 스냅드래곤 기기든 서로를 발견해서 연결해가지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 이거 뭐 애플의 에어드랍 같은 거지 않습니까? 애플은 뭐 사실 같은 OS처럼 사용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퀄컴이 먼저 앞서서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그리고 XR 등 모든 쪽에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스는 지금 스냅드래곤의 모바일 플랫폼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OS 주도하는 기업들과 델, 레노버, 아노, 오포 같은 이 스마트폰과 랩탑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 애플 지정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애플이 처음 났을 때 이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2000년에 애플이 처음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3년이나 훨씬 지나야지 이거의 동등 수준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CPU를 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단하죠.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거의 압도하는, 압살하는 형태의 새로운 칩이 나오게 되니까 점차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의 전용 칩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트렌드가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이 더 달아나지 못한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퀄컴이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 매출이 점차 힘겨워지는 가운데 랩탑 시장과 안드로이드 그리고 윈도우까지도 통합된 생태계를 제시하면서 애플을 훨씬 뛰어넘은 새로운 칩을 제시하면서 반애플의 선봉장이 되는 모습을 보며 꿀잼 경쟁각을 재어보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